시민 여러분, 박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부총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금 1동 3동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가운데 인구수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이자 올해 처음으로 연간 집행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지자체입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과 무게감이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부산을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고 부전역을 동남권의 중심역으로 객상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는 올해 10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연구종역에도 창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산 진구는 인구, 재정, 그리고 입지적 지원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빛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잠재력을 잘 살려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중 질문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숨은 보물들을 찾아내어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부산 진구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부전시장과 부전 인삼시장이 지닌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영희 문화경제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전영희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그 부산 진구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몇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 구에는 34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무등록 시장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부전 인삼센터가 무등록 시장으로 있습니다. 네. 부산 시장 수산물 시장도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곳이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중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은 어디이고 언제부터 등록된 것으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진구에 등록된 시장 중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산 평화시장으로 70년도 1월 10일 날 등록이 되었고요. 개설 추정 연도로 보면 부전상가가 1950년도에 개설이 되었지만 등록이 된 것은 2005년도 4월 26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평화시장이 등록일은 70년 1월 10일 맞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시장 개설 연도는 1950년도에 부전상가와 부전기장 골목시장이라고 두 군데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통시장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산 진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전략적 추진 계획을 새롭게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법에 따라 부산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수립을 위한 검토와 준비 단계에 있고 전략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하시니 진행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여쭌 이유는 우리 부산 진구의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올해부터 추진되는 중소기업 벤처부의 백년시장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을 중요한 기회인데 이에 대한 부산 진구의 참여와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지역 추진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활성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립된 이제 부산 진구 전통시장 지역 추진 계획은 없지만 전통시장 상인회 및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공모를 통해 많은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장 고유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나아가 부산 진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백년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금년도 7월 달에 처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긴 새로운 공모사업입니다. 7월 11일 날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준비 기간이 너무 좀 짧은 관계로 저희들 공모를 못했지만 백년시장이란 지역 내 전통시장 중 경제, 문화, 사회적 랜드마크로 재해석되어 향후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올해 공모 규모는 강력지자체별 한 곳 신청, 전국 2곳 선정으로 선정 시 3년간 최대 4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전통시장 스토리 찾기, 문화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환경 개선 및 기반 마련, 브랜드 상품 개발 체험 등 수익원 창출 개발을 단계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통시장과 지자체 및 상권관리기구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설된 지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내 전통시장 중 아까 말했듯이 부전상가가 이제 개설 추정 연도로 보면 가장 오래되었고 70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상인회에서 이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각 점포 상인들의 80% 이상의 동의, 상인가 임대인가의 상생협약서 50% 동의, 그리고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 기간이 좀 짧았고 내년에 다시 공모가 있다면 부전상가와 상인회와 적극 협력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백년시장 지원 사업이 꼭 우리 상인들에게 꼭 적용이 돼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인의 측에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환경은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백년시장 지원 사업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부전상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부전상가가 가장 오래되었지만 그 추정 연도란 게 1950년도인데 그게 또 문헌으로 또 증빙이 돼야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동의 요건이 있으니까 그 상인회와 좀 의지가 강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적극적으로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시장은 부산시에서 2023년도 부산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미래 세대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시장이자 유무형 자산 중 하나입니다. 부전역 복합 한성센터가 들어오더라도 부전시장 지역 부전마켓타운이 영향력을 가지고 100년 전통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이면서 지역의 랜드마크 시장으로 거듭난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전 인삼시장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는 특화시장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 진구에는 특화시장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특화시장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부전 인삼시장이 인삼 특화를 내세우고 있는 전통시장인 만큼 아시는 범위 내에서 부전 인삼시장의 역사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50년대 6.25 전쟁으로 각 지역에 있는 피난민들과 상인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이 부전역 일원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에 부전시장 건물이 1974년도에 준공되었으며 건물 2층에 인삼 제품을 지급하는 점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여 1978년도 1월 24일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하고 부전 인삼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부전시장,
부전 인삼시장, 부전 전자종합상가, 부전 종합상가, 서면 종합시장, 부전 상가 등 6개 시장으로 부전 마켓타운이 출범하여 2014년 5월에 부전 기장 골목시장 그리고 무등록 시장인 인삼센터까지 해서 8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부전 인삼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여쭈어본 이유는 부전 인삼시장의 역사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삼으로 유명한 충북 금산과 서울 경동시장에서 장사 경험이 있던 상인들과 부전시장에 인삼을 취급하던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1989년 인삼 전문시장으로 개정하여 행성의 시장으로 바로 부전 인삼시장입니다. 부산 경남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인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당시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관련하여 질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식품인 인삼이란 훌륭한 브랜드를 잘 활용을 해서 부산 진구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와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코스 개발이나 김해공항에 LED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한다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감사 이후에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하여 공모사업의 수요조사 및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 홍보 등이 가능한 공동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를 한 10일에 하였고 그 외 상인연합회 회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전략적인 안내와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인회에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미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2025년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가 공모 사업에 상인회에서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신청하여 공모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국장님, 그 부서의 노력은 보입니다만은 24년 상인회 측에서 신청이 없었다면 그 절차 등 부서의 노력과 지원, 협조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법이나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말 기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이 한국의 건강식품 홍삼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는 올해 9월 초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올해 7월까지 해서 정년 대비 최단 기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이 추세라면 올해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전역에 복합환수센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부산 진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투어 상품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물용 건강식품인 홍삼과 같은 지역 특화 상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해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부 차원의 추진 의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들 관광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 관광객이 방문하면 이곳을 우리 관광 안내 지도와 이제 스마트 팸투어나 스마트 관광 지도를 통해서 인삼시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인삼시장을 방문하여 기념품이나
건강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전 인삼시장의 인삼제품의 투어 상품 개발 홍보 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전 인삼시장 상인회의 사업 신청으로 특화사업 개발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축제,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체험교실, 판매 촉진 프로모션, 이벤트 등이 가능하며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는 지역 특색과 연계한 투어 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화 상품 개발 및 상품 홍보 마케팅 등 판로 개척 지원, 온라인 입점 준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상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부전 인삼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널리 알리고 컨설팅에 지원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 공모 지원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인의 측과도 적극 소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전 인삼시장에 가려면 6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진입 방법은 오직 계단밖에 없습니다. 부전 인삼시장을 가려면 경사가 있는 계단을 타거나 계단수가 많은 통로를 지나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 때문에 노인뿐만 아니라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면 부총장님께서 올해 초 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지 혜택을 누릴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WHO 고령 친화도시 도전 선언과 더불어 연구정책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정책 결과를 살펴보면 WHO 고령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8가지 중요 영역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야외 공간과 건물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 영역에서 보행 안정성과 편의성,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어 전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보면 결과를 보면 부산 진구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 평가한 부분은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 중 부전 시장이 있어서 시장 보기가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아쉽게도 부전 인삼시장은 어른들께서 여전히 선호되는 전통시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엘리베이터 등이 편의시설들이 미비하여 노인 친화 도시와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 친화 도시에 걸맞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78년도에 개설된 건물로서 4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상 대수선 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건축물의 구조 변경, 연면적 변경, 건축선 후퇴 등 건축법에서 정해진 건축 허가 여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시 그 인도변에 이제 엘리베이터 통이 설치돼야 되는데 이곳은 최근에 우리 부전역 맞이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될 지역으로 보행자를 위한 인도와 시설물, 관광 안내판 등을 일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시 구조물이 도로 쪽, 인도 쪽에 돌출될 경우에는 도로 점령 허가 대상 여부도 있고 보행자 통행에 또 불편도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부전시장 등 관련 시장 상인회와 점포 상인들의 협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건축물은 집합 건물로서
위층에는 이제 집합 건물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다수 인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전 인삼시장이 노령의 방문객이 많고 또 부전역과 동해선이 개통에 따라서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되고 있어 부전 마켓타운 이용객의 편의 제거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넣어서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전 마켓타운 내에 2층에 있는 시장은 인삼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면 악기 시장은 또 2층에 있습니다. 아, 저쪽에 예, 맞습니다. 그거 있고, 예. 전자상가도 2층에 있고. 네. 국장님, 건물 노후화나 비용 부담, 뭐 공간 협소, 뭐 소유권 문제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 부전 인삼시장에 상인회 회장님과 아이디어로 건물 외벽에 별도 통로를 두어가지고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식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부분도 백년 전통시장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지 여부부터 저희들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상인회장님께서 그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셔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상인의 적과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한층 더 발전된 제도로 자리 잡아 지역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정책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은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은진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향후 활용 계획이 무엇인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 적립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자 포함해서에 2억 5,460만 원 지금 적립했고 부산시에서 네 번째 이구에 지금 저희 구는 내실 있는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목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했고 아직은 활용 계획보다는 전액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억을 모으려면 앞으로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 작은 사업이라도 국민들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울 은평구는 지난해부터 작은 사업들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사업이 기부금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남 영안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24년 만에 보건소에 소아과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그 성과가 분명하게 제시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은평구하고 영안군 사례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참고 자료를 좀 보니 은평구는 지금 현재 5억 4천만 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고 영안군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 구보다는 다소 큰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핵심 사업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야 되고 이번 구정 질문을 계기로 저희도 기금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단위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영암군 같은 사례를 보면은 영암군 인구가 현재 5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인구 감소로 느끼는 그 농촌 지역으로서 그 소아과가 없어서 개설한 사업인데요. 그 18억 60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어떻게 모았는지
이 부분을 영양군에 한번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십시오. 예. 예. 우리 구에서 고향산 기부제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의료, 보육, 청년 주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기금을 활용해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에 저희는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의료, 보육, 또한 이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도 기금을 활용해서 적극 이제 계획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도 사업은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중장년 모임 사업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 등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다양한 답례품이라든지 혜택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쇼츠 영상도 했고요. 또 기부자 명예 전당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카드 뉴스, 이제 짧은 영상 콘텐츠 등 젊은 세대가 좀 선호하는 그런 걸 맞춰서 SNS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부자들의 그 명예 전당에 올리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자긍심을 드리는 것이라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부자들의 연령대에 분석하여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를 연계하여 지역 축제에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답하시기는 다소 곤란할 수 있겠으나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보 사익길 맥주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제 맥주 6잔을 2만 원에 제공하고 사전 예약 시 추가 혜택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사 개최 2-3개월 전에 특정 사업 기부를 연기하여 기부자에게 축제 이용권을 제공하고 조성된 기부금을 청년 자립 지원이나 청년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에 답례품이 기부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있는지 지역 경제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축제와 고향사랑 기부를 연결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 구도 대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서 기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법을 여러 부서와 함께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지역 경제 정말 중요합니다. 답례품은 저희 구에 소재해서 제조 생산된 업체만이 업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많은 기부금이 접수는 곧 우리 해당 지역 업체들의 수익으로 연계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참고로 현재 답례품은 이렇게 7종 11개 품목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는 어떤 답례품들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금융이나 상업이나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장인들 중심으로 답례품을 개발하여 홍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답례품 개발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신규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 이제 지역 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 제조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결국 타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이 부산 진구에 기부를 해주셔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 책자입니다. 목포의 한 식당에 전시하고 있는 전단지인데요. 주요 관광지 식당을 전시하고 있어서 지역을 방문한 관객들을 보고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타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전단지입니다. 가져오시네. 이런 전단지를 식당에 비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건수로는 우리 기부금이 2,597건으로 현재 부산시에서는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금액으로서는 뭐 한 2억 5천 정도 되니까 부산에서 한 4등 정도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보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번화가에 새로운 고향사랑 기부제를 교차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시내에서 부산 진구 고향사랑 기부제를, 서면 시내에서는 강남구의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를 한다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차 홍보 저희 시행 초기에 2023년도에 한 10개 지자체하고 상호 교차 홍보를 해서 소정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3년 차인데 사실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교차 홍보를 한다면 더 이제 제도에 대한 환기도 되고 더 많이 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이런 데서도 우리 구에 많이 사랑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자매 결연 기관도 있고 그래서 교차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히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물을 주민센터에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아가는 업소를 협력하여 관광이 많이 찾는 곳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거나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TX 부산역 안에 있는 부산관광 안내소에 부산관광공사와 협조하여 홍보 전단지를 배치하면 적은 예산으로 지금보다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금 부전시장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선에 있고 서면도 그렇고 부산진 트래블 라운지 같은 곳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리플렛인 홍보 전달을 놓는다든지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금과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희 국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화재 사고 예방 정책 방향에 대해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김용호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답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전교통국장 김용호입니다. 네. 최근 부산에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4일 부산 진구, 7월 2일 기장군, 8월 20일 사상구, 7월 13일 북구, 최근 9월 7일에도 동래구 아파트에서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화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진구는 화재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 진구 관내에 화재 취약 지역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공간이 화재에 자로울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중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쿨러 미설치 공동주택이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에는 사용 승인 20년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8개소 46,415세대가 대상이며 단독주택 밀집지역, 빈집 등도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가 밀집된 34개소의 전통시장과 서면을 중심으로 한 상가 밀집지역, 부전동과 전포동의 쪽방촌, 각종 건축 공사장 역시 화재 지역지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2023년 3월경 부전 마켓타운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한 이후에 부산 진군의 다른 지역에 추가된 곳은 없습니다. 이번 9월 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지하체 및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이 진행하고 있고 9월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단지를 점검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취약 지역의 유심히 관리하고 예방 대책을 등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2025년 현재 부산에서는 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 진구는 부전마켓타운이 2023년 3월에 지정되었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는 연 1회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화재 안전조사 결과 통보 시에 화재 안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번영회와 주간부서와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관내 화재 사고 이후에 부산 진구 차원의 긴급 대응 매뉴얼이 정비가 있었거나 지원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화재 사고 이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진소방서와 유관기관과도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사항을 공유하며 대응해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와 화재 발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바른 멀티탭 사용법,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올해 4월 화재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 대상으로 자동 소화 스티커 280개, 방역 숨수건 187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옛말에 소 잃고 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가 날 만한 곳을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도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철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에서도 화재 예방, 화재 관련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탭, 화재 예방 소화 도구라든지 단독 경보형 갑자기 감지기 지원 등 노력이 있는데 부산 진구는 올해 어떤 지급 계획이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8월에는 부산 진구 새마을 건국 연합회 후원으로 가부화 차단 멀티탭과 콘센트용 소화 패치 4천만 원 상당을 취약계층 2,000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9월 중에는 화재 취약 주민 대상으로 에어로졸 소화기 3,000개와 안전교육 시 화재 예방 소화 패치 555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내년 2026년도에도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환경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6년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화재 피해 주민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새마을공공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화기, 소화패치 등 빠른 시일 내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부처의 공공사업 중 재난예방에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재난 예방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올해 부산시에서 주관 2025년 국제안전도시 안전전진 개선사업 공모에 적극 공모하여 범죄 개선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총 2,400만 원의 지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민요청지 방범용 CCTV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중앙부처의 재난 예방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중앙부처든 시 공모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역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문화경제국장님과 대화를 통해 들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해서 부산시에 화재 관련 정책이 적극 추진하 노력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기부 사업입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부산 진구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적극적인 화재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은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적립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주관부서에서 사업 대상 발굴 시에 그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화재 예방을 위해 사회 및 지원 정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재 사고 예방과 진압은 소방청의 주 기능이자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화재 진압 이후에 주민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욱 국장님께서 자리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총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괄 질의드리고 앞으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욱 부총장님께서 답변 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영웅입니다. 네, 부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부천시장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형 시장이자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미래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소중한 생활공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존의 차원을 넘어 부산 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부천 인삼시장은 이미 인삼을 중심으로 특화된 전문시장으로서 부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규모와 경영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많이 안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삼 특화시장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객 유치, 특화상품 홍보,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즉 부천시장은 전통시장의 랜드마크라는 관점에서 부천 인삼시장은 특화와 전략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각기 다른 방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부총장님께서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고향사랑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하다고 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정책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총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모금되는 고향사랑 기금이 어떤 비전으로 활용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비전과 사업 추진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 관련 사고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한일태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또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활성화, 또 화재 예방 등 세 가지 주제로 오늘 그 구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앉아서 우리 국장과 또 우리 의원님 간의 또 질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단순히 이 물건만 사고 파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쩌면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 우리 대기업들의 우리 쇼핑몰 참여 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 상권이 특히나 우리 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냥 그만 볼 수만 없어서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 현대화 사업, 또 경영 패키지 사업, 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등 해서 우리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총 53건의 약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상인들의 참여,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또 상인들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다음 공모가 뭘까라고 또 고민하는 그런 상인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일부 상인회에서는 그런 상인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상인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다수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뜻을 모으게 되면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에 공모를 할까, 부산시에 공모를 할까, 그걸 협의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이 변화하는 생활 패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상인들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든지 또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상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상인에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그리고 또 상인회 한 분만 회장만 있고 상인들은 없는 그런 시장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건 우리 또 행정기관에서 상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부전시장 아까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부전시장은 197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78년도에 등록시장으로 인정을 했는데 78년도 건물 지었다고 거짓말 쳤습니다. 7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벌써 지금 50년이 넘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쉽게 그 인삼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님께서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참 그거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실내할지 실외할지 그보다 더 중요한 안전 문제. 벌써 51년이 되었으니까 실내하든 실외에 하든 그런 시설물을 하려면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설치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맞는지 또 실외에 하게 되면 도로 점령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의원께서 그런 제안을 주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시장 특화된 시장을 만들자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부전역에 동해선 청량리선이 개통이 되었고 내년 되면 또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산 철도 부전역을 이용해서 부산을 관광할 텐데 지금 1차적으로 그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에 대한 이미지, 바로 또 부전 상권, 부전 마켓타운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거고, 어쨌건 SNS나 우리 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많이 또 홍보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이번 주입니까? 부터해서 중국인 무비자가 시행되어서 아마 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 중국 대만 사람들이 또 인삼 홍삼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전시장 안에 특화된 인삼시장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아무튼 뭐 인삼시장만 가지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전체적인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한 분야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우리 부산 진구에 있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 예. 깜빡했습니다.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 또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 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202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올해로서는 만 3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첫 해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홍보 기사들도 나오고 하면서 좀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또 홍보 활동을, 모금 활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나름의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그 한일태 우리 의원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김해입니다. 김해십니까? 그러면 서울에 사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의원 고향이 어디요? 하면 경남이라 얘기 안 합니다. 김해입니다 이랍니다. 합천 사람이 서로 와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합천이 합니다. 근데 우리 부산 진구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부산 진구라 얘기 안 합니다. 부산입니다 이랍니다. 맞습니다. 그게 도해지 광역도시나 지방도시의 그런 그 사람들의 애양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군 단위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타지에 나와서 나는 고향에 잘 가지를 못하지만 우리 고향이 죽으면 없어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 도해지는 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약한 부분이 있고 해서 부서에서 이제 인근구하고 또 이렇게 연계를 하고, 또 자매도시와의 또 이렇게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좀 많이 모아졌고, 아까 국장 답변처럼 10억이 모아질 때까지 계속 좀 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밖에 만한 사업을 밖에 할 수 없어서 일단 10억까지는 모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한 2억 5천 모았고, 어쨌건 이 사업은 우리 기부자의 뜻을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암군이 아까 진짜 필요했던 소아과를 개설했듯이 우리 부산진구도 10억의 예산이 모아지면 정말 우리 부산진구에 필요한 사업이 뭘까? 우리 지구 현안 사업이 뭘까? 또 주민복리 정리를 위한 그런 차별화된 사업이 뭘까? 또 자라나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사업이 뭘까? 그런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예, 마지막으로 그 화재 관련 사건 예. 세 번째 있습니다. 이 화재는 어제 저녁에도 초읍동에 밤 10시에 골목에 화재 사건이 났었는데, 우리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는 이상은 화재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화재 건수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리 그 화재 예방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 또 그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200몇 건씩 우리 구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발생 장소가 단독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런 순서였었고, 또 발생 요인은 제일 많은 게 부주의, 그다음에 전기시설로 인한 요인.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제일 발생 요인이 제일 컸는데, 이 두 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찾아가는 화재 예방 교육, 또 화재 발생 시의 대피 요령, 이런 교육도, 찾아가는 교육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아까 국장 답변처럼 우리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또 안전점검 장치도, 안전점검 시설도 계속 점검을 하고, 또 멀티탭, 패치, 공급, 또 취약시설,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점검, 소방차 길태우기 주기, 또 화재 알림이 등 여러 분야의 소방에 취약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화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또 폐기물 처리, 또 임시거처 제공, 심리 상담 등 사후 대책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확대, 그리고 안전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일태 우리 의원님, 지난해 또 원래 지역에 또 큰 아픔이 있어서 아마 화재 예방에 대해서 더 아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일태 우리 의원님, 걱정 많이 끼쳐 안 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구청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가 보유한 풍부한 잠재력과 자산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을지 가능성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녹아있는 부전시장은 단순한 보존을 넘어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전통시장으로 유통되어야 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만큼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전 인삼시장은 그동안 전문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인삼을 중심으로 한 특화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에 대한 인지도 부족, 관광객 접근성, 콘텐츠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상권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이는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시장을 같은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지만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보존과 상징화, 특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이중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됨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사랑 기부제와 같은 제도적 기회를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날로 증가하는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련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강점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구청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확인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가 잠재력 있는 도시에서 나아가 성과와 변화가 눈에 보이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의정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전영희 문화경제국장님,
임은진 행정지원국장님, 김용호 안전교통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